이런 도수를 부려가지고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 56궁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왕사가 돼가지고는 중국인의 출가를 허락받아낸다. 허락받아내가지고 1만 제자를 길러요. 절 893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중국 제자가 1만이니까 교단이 형성이 되겠죠. 교단이 형성돼서 그 으뜸되는 제자가 누구냐면 도안이에요. 도안이라는 분인데 이게 314년에 나가지고 385년에 돌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나서 중국 교단을 형성하면서 이제 도교의 그 용어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던 걸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불교를 이해를 해요. 중국화시켜요. 그렇다면은 불교가 중국화가 됐다 하면 뿌리가 중국 뿌리로 바꾼 거죠. 서역에서 온 뿌리가 옮겨 심은 뿌리가 중국 뿌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 뿌리가에서 피는 꽃은 어떤 꽃이? 중국 꽃이 피겠죠. 중국화된 꽃.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 보이는 불상이 황인종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다행히 여기 이 불상 밑에는 지금 명문이 쓰여 있어요. 건무 4년에 이 불상을 만들었다. 근데 건무 4년이 언제냐 하면 서기로 338년이에요. 그러니까 불도증이 살아있을 때고 도안이 25살 먹던 해. 그래서 불교가 중국화됐다는 걸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남겨줍니다. 이 미술사라는 게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생각 없이 자기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는데 뒷날 우리가 이걸 통해 보면 그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완전히 직발이죠. 머리 두 발이. 우리처럼 이렇게 곧은 머리. 직발이란 곱슬머리가 아니에요. 곱슬머리로도 풀어져서 우리 모습이고 이 눈도 우리들의 눈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눈두덩이 툭툭 꺾고 요새 이게 싫다고 이게 눈썹 잘라가지고 푹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거 참 보기 싫은 일이에요. 이게 과거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했을 때는 서구 사람들이 우리 같은 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황인종들은 이 측면이 짧습니다. 측면이 짧은데 저 서역인들은 이게 길거든. 근데 이게 긴 쪽이 여러분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사실 동물로 갈수록 이게 긴 게 많거든. 근데 어쨌든지 완전하게 이 황인종의 얼굴로 중국 사람의 용모, 그러니까 우리들 용모하고 비슷하죠. 이 중국 사람의 용모로 이렇게 바꿔놔서 이게 338년경에 불교가 중국화가 됐구나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 338년에 중국화가 됐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장차 이제 우리 모습의 불상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 불상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시기 직후에 바로 이제 우리한테 불교가 전해집니다. 중국의 불교가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우리 쪽으로 넘치는 거예요. 중국의 불교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불상 양식의 인도에서 있었던 모든 불상 양식의 그 장점만을 끌어다가 중국화 시켜가지고 만든 불상이 이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간다라에서 그 불상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는 2세기 후반 그 상투근이 풀어졌을 텐데 이 상투근 풀어진 그 곱슬머리 형태를 중국 사람들은 곱슬머리가 아니니까 이 곱슬머리를 표현한다고 표현한 게 이렇게 소용돌이 문양을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구타 시대의 그 아주 얇고 비쳐 보이는 의복 표현을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얇게 동으로 만들면서 얇게 표현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간다라 지역에서 나중에 그 키다라 쿠샨 왕조라는 데서 소조상을 만들어요. 아주 그 이지적인 소조상. 그 소조상의 그 특징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이 불상을 만듭니다. 이때는 중국에서 불교 교단이 아주 그야말로 거만할 정도로 거만한 자세가 될 정도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잘난 척하고 거만하게 되면 그게 망하기 보직전입니다. 그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결국 이건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직후에 이 불상을 만든 직후에 이 북중국에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다음에 처음 당하는 폐부를 당해요. 완전히 불교를 박멸시키라는 조칙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부를 당해가지고 이제 불교가 북중국 내에서는 아주 사라지다시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서 그 결과가 어떤 불상을 만들어내는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불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역사 공부까지 곁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인도의 불상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황인종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슬라이드도 보면서 선생님 그 말씀도 들으면서 하니까 선생님 모습이 또 이렇게 부처의 모습과 참 닮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둥글둥글하니 좀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불상과 더불어서 역사, 또 역사를 더불어서 우리가 현대에 헤쳐가는 지혜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